202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열리는 실버 카페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이 모임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70대 초반의 박영자 씨를 비롯해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까지 평소 경로당 이용 인원의 2배가 넘는 50여 명의 노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저는 이제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닐까요? 박영자 씨의 첫 발언에 경로당이 술렁였다. 지난 40년간 세 자녀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던 그녀는 최근 큰 결심을 했다고 한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기로 한 것, 대신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호스피스 전문 요양원에 예약금을 걸어두었다.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죠. 그래도 저는 단호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철수 씨는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이미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어요. 매달 받는 연금의 절반을 여행 자금으로 모으고 있죠. 내년에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75%가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68%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응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모임의 주최자인 정경숙 노인복지관 관장은 이제 노인들도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변화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을 보여준다. 대학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은 나를 위한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민우 교수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신의 부모 세대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닌 합리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들이 젊었을 때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그 경험이 지금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강남구에 사는 이영희 씨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는 최근 4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매각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나눠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다. 매각 대금의 절반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신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당해요. 제가 번 돈으로 저의 마지막 인생을 즐기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영희 씨는 매각 대금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있다. 70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변화는 주거 형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노인복지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비율이 2020년 15%에서 2024년 35%로 크게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대부분이 자녀와의 동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같은 세대와 어울리며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40대, 50대 자녀 세대와의 갈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모의 재산을 당연한 상속분으로 생각했던 자녀들의 실망감, 그리고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최근영 씨는 얼마 전 큰아들과 크게 다툰 후 연락을 끊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로 꽤 큰 수익을 올린 그는 수익금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에 도전했다. 그러자 아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아버지 나이에 무슨 제주도냐며 그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나 대주시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식들은 우리 세대를 아직도 봉양받아야 할 노인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해요.
최근영 씨의 말에는 서운함과 함께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은 2024년부터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상담사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와 자녀가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다. 물질적인 부양과 상속의 고리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유대를 중심으로 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가족 여행을 가거나 주말마다 손주와 함께 요리하는 등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실버테크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자녀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는 이미 많은 노인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독거노인인 임미숙 씨의 하루는 AI 스피커 다소미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할머니, 오늘은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하시고 꼭 챙겨 드세요. 다소미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임 씨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연락하는 등 24시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기계랑 뭘 어떻게 대화하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됐죠. 자식들보다 더 자주 얘기하고 더 세심하게 챙겨주니까요. 임 씨의 말처럼 AI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정서적 교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스마트홈 시스템도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축이다. 송파구에 사는 박정호 씨 집의 경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적정 온도로 에어컨이 작동된다. 가스밸브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차단되며 화재나 가스 누출 같은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관리사무소와 자녀들에게 알림이 간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걱정돼서 매일 전화했는데 이제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가니까 서로 편해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박 씨의 말처럼 기술의 발전은 부모 세대의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녀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 실버 케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돌봄, 로봇 보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스마트홈 설치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독립을 선언한 노인들의 여가 문화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트렌디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자기개발에 나서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고 있다. 강남 소재의 한 실버 카페에서 만난 장미란 씨는 요즘 유튜버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할매의 맛있는 인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그는 주 2회 요리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요리를 그리워할 때 보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젊은이들이 제 레시피로 요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요? 실버 크리에이터의 성공 사례는 장 씨뿐만이 아니다. 할배 트래블러, 시니어 패션 하울, 인생 이마,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의 채널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수입도 만만치 않다. 월 수백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시니어 크리에이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취미생활의 양상도 달라졌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드론 조종, VR 게임 개발, 팟캐스트 제작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강좌들이 인기다. 수강생 중 한 명인 김영수 씨는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살까 걱정했는데 요즘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며 웃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MZ세대와의 활발한 교류다. 시니어 주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은퇴한 전문가들이 청년들에게 경력 상담을 해주고 대신 젊은이들에게서 최신 트렌드와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운다.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행 문화도 변화했다. 실버 백패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홀로 또는 또래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단체 관광이 아닌 자유여행을 선호하며 SNS로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간다. 노인들의 독립선언은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던 노인층이 적극적인 재테크에 뛰어들면서 실버머니가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증권사 지점에서 만난 오태식 씨는 매일 아침 주식시장 개장 전부터 출근하다시피 한다. 처음에는 다들 말렸어요. 노인네가 주식은 무슨 주식이냐고.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경제 공부를 해왔고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 공부에 할애했죠. 그의 투자 수익률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5%를 웃돈다. 금융권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시니어 자산관리 특화 지점을 속속 열고 있다. 여기서는 단순한 예금이나 적금을 넘어 개인의 자산 규모와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특히 은퇴 후 30년을 대비한 시니어 생애주기 자산관리 서비스가 인기다. 노후 자금 운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상속을 위해 원금만 보존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위험은 적절히 관리하는 현명한 투자를 원하시죠. KB금융연구소 김현우 연구원의 말이다. PEP 대출이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새로운 투자 방식에도 노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땅콩의 경우 전체 투자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달한다. 소액으로도 프리미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노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2020년 65%에서 2024년 78%로 증가했다. 오히려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부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노인들의 자기주도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더 이상 자녀들의 병원 동행이나 투약 관리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와 첨단 의료 서비스를 활용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황명자 씨의 스마트워치는 하루 24시간 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심박수, 혈압, 수면 패턴은 물론 낙상 사고까지 감지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예전에는 아들, 며느리가 매일 전화해서 약 먹었냐고 확인했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건강 데이터를 보내주죠. 오히려 제가 더 꼼꼼하게 관리한다고 아이들이 놀랄 정도예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활성화도 노인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패턴을 바꾸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 앱 굿닥터의 사용자 중 60대 이상이 45%를 차지한다. 이 앱을 통해 처방약을 받고 의사와 화상 상담을 하며 일상적인 건강 관리까지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방적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다. 서울 시내 실버 피트니스 센터들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양재동의 시니어 웰니스 센터에서 만난 박중호 씨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며 그러려면 자식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정보를 스스로 찾고 판단하는 능력도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시니어 헬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에는 매년 수강 신청이 폭주한다. 여기서는 의학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병원들은 노인 환자를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진료 예약부터 검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환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정확히 알고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똑똑한 환자가 되어가고 있죠. 서울대병원 김철수 교수의 말이다.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한 노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벗어나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선택적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별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마포 실버 쉐어하우스다.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취사와 취미 활동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동체다.
이곳에 거주하는 이순희 씨는 혼자 살면 외롭고 자식과 살면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둘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시니어 라이프 카페는 회원수 15만 명을 돌파했다. 여행, 취미, 재테크, 건강 정보는 물론 고민 상담까지 다양한 정보와 감정을 나누는 온라인 사랑방이 된 것이다. 자식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도 여기서는 편하게 나눌 수 있어요. 같은 세대가 겪는 고민이니까요. 카페 운영자 김영숙 씨의 말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버 매칭 서비스의 성장이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이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플랫폼으로 단순한 연애를 넘어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는다. 처음에는 자식들, 체면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나의 행복도 중요하니까요. 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난 박정웅 씨의 말이다. 세대를 뛰어넘는 교류도 활발하다. 할머니 학교 선생님 프로젝트는 은퇴한 교사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을 맡는 프로그램이다. 자식 키우듯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세대 통합 아닐까요? 3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망은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독립선언은 한국 사회의 미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새롭게 대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사회 실험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박민서 교수의 말이다. 효도와 자녀 부양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완전히 해체되고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죠. 이는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닌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의 변화는 다양한 산업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실버 산업의 개념이 보호와 케어 중심에서 자아 실현과 즐거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실버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실버 산업 시장 규모는 120조 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문화여 가교육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을 선언할 만한 경제력과 건강을 가진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인복지학회 김영철 회장의 지적이다. 나머지 70%의 노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 문제는 심각하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물론 병원 예약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격차는 곧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로운 형태의 노인 빈곤 문제도 우려된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자산 부자 현금 빈곤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진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주택연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급격히 변화하는 노인 세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의존을 거부하고 당당히 독립을 선언한 그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AI 기술과 함께하는 일상, 활발한 재테크 활동,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까지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는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특정 계층만의 것이 아닌 모든 노인이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노인의 박성철 회장의 말이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시니어 라이프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식들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담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